부자가 되는 방법은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기업보다 의외의 주식들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뉴스는요, 대중의 관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헤드라인 뉴스라던가 유튜브를 봐가지고는 좋은 주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인기가 많은 주식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중과 반대로 가되 어디서 힌트를 찾냐면 버핏의 매수 매도 내역을 보면서 찾을 때도 많아요. 보통 몇 년 이상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버핏이 어떤 업종을 매수했다 이랬을 경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37입니다. 거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면은 주가는 보통 제 가치보다 할인돼서 나옵니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물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가격대죠.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런 것 자체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식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듣는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장기 관점 다르죠. 그리고 현금 보유량 다르죠. 매달 사들일 수 있는 현금 여력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포트가 큰 분들한테는 주식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를 권해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주식을 해도 전체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자체가 주식을 하라고 해도 주식 운영을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버는 돈이 없고 주식밖에 없고 코인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로또 좋아하시는 분한테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세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원금 잃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죠. 그러면 지표들을 보고 스스로 본인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표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공포가 과거와 다르게 이제 크다기보다는 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요, 일주일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일주일 뒤에는 지수와 주가가 더 올라가 있으니까 과거의 악재 이야기 해봤자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랑 주가가 몇 달째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은 2달 넘게 하락하죠. 아시아는 5달 넘게 떨어지고 있죠. 한 번 나온 악재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 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어요. 계속 써먹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수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써먹게 되는 거죠.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뭐 인플레,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러시아 이 중에서 하나 말하면 대충 이유가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4개의 이유를 가지고 시장이 계속 우려먹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면 좋을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유가 먹히지 않을 때는 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서 또 침체기를 길게 가져가고 있죠. 증시 전체가 하나의 패턴이 바뀌는 성장주의 패턴에서 이제 가치주의 패턴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지수 자체가 안 오르고 약간 지지부진해요. 그럴 때가 보통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하락에 자꾸 이슈를 찾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침체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021년과 다르게 이번에 유달리 하락이 길지만 뭐 지수를 보면 한 20% 정도 하락했거든요. 아주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악재라 그러면 30%, 40%까지도 계속 쭉쭉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반등을 줬다가 떨어졌다, 반등을 줬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 선에서 더 이상 침체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 투매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서 뭐 매물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이저 세력들이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본인들이 벌써 일부 매도를 다 털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장에서는 너무 한 방향으로 강한 추측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양쪽을 다 의심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하락이 페이크 아니냐, 아니면 이 하락이 진짜 하락이냐, 다 상황을 열어두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에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책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데요. 무사는요, 확신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만 실패했을 때 본인이 그 칼에 베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 한 번 휘두를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휘둘러야 돼요.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요, 그만큼의 확신이 오는 건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확률이 높은 투자인 건지 확률이 굉장히 낮은 투자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 코스피 지수는 나쁜 신호가 뜨고 있어요. 2008년 9월 지수가 급락할 때도 양의 구름대가 끝났고 음의 구름대가 떴었는데 지금도 음의 구름대가 주봉으로 떠있죠. 물론 이게 지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표니까 참고로만 볼 필요는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2085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내리다가 2008년 5월이 돼서 슬슬 하락하면서 1900선을 다시 한번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3달 뒤 8월까지 1600 아래로 내려왔죠. 이때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계속되는 악재에도 이제 악재 다 우려먹었다, 좋아질 거다, 아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때 유가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물가 인상 압박도 심했었고 버핏조차도 스태그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했었고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고 이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가 않던 시절이었었는데요. 결국 대출 원리금 상승이 서브프라임 대출 디폴트를 빠뜨렸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계속 되다가 결국 이제 사건이 터졌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0월달에 코스피가 90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1600까지 코스피가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시기로 보면은 고점 대비 20%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코스피 지수 1600 수준에 가까웠는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려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세월을 낚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물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승부를 보지 않는 구간이긴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코스피가 그때 10개월 만에 회복됐었거든요. 다시 왜 회복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투자자는 그게 더 핵심이다. 미국 경기는 매우 침체됐었습니다. 2008년에. 그런데 중국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 경기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고 인프라 확충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한국 기업들이 비싼 가격에 수출을 해도 물량을 대지 못하는 거였던 거죠. 파는 대로 족족 매출이 나왔던 거죠. 물론 이게 영원할 줄 알았었던 중국의 성장도 결국 한계가 오면서 코스피도 어떻게 됐냐면 잃어버린 5년의 박스피 세월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성장이 2014년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외환 보유고가 이때 정점을 찍고 감소합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에 차이나 쇼크가 터졌죠. 증시가. 분명 이제 외환 보유고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려고 하는데 상해 지수는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리고 터진 거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몇 년 동안 정체가 됐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 흐름 그리고 지금 상해 종합지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서서히 회복 중이죠. 이게 확연한 증가세는 아니에요. 만약에 외환 보유고 상승폭이 빠르게 늘어난다라 그러면 이때는 중국 주식 투자도 매력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최근 외국인들의 자금 이동, 원자재 가격, 해운 운임들을 보면은 지금 다시 유의 깊게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침체 분위기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좋았었어요. 중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안전벨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관점에서. 내가 지금 코스피가 지금 27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물렸을 때 구출해 줄 수 있는 성장 동력 하나가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뉴스에서는 중국 경기 위기다, 침체다, 투자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뉴스들을 봐야 돼요. 지준율 인하, 유동성 공급, 대출 심사기간 축소, 그리고 3월 초에 양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경기 부양책 발표 등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겁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들어오겠죠. 실제로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중국 내 제품 가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헝다 사태 이후로 침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의 대표 업종이잖아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가성소다 가격을 보면요. 3개월 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헝다 쇼크로부터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설 쪽도 보도록 할게요. 건설 관련 제품을 보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H형광, 그리고 유리, 아스팔트 모두 좋습니다. 특히 유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 건설 두 개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도 좋겠지만 중국 자동차 판매 호조와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자동차 주식들을 잘 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 중국 건설주 주가들도 한번 보면요. 실제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회복되고 있죠. 시멘트와 연관이 있는 헤라시멘트 주가가 3개월째 20% 상승을 했죠. 중국 건축 자재도 그 정도 상승을 했고요. 미국 건축 허가는 작년 12월, 올해 1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 지표도 좋아질 거다. 그러면 중국도 건설이 좋고 미국도 건설 경기가 좋은데 경기 불황이 올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이렇게 거꾸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BDI 지수도 급등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좋다가 최근에 하락세인데 우선 경기 지표로 볼 때는 BDI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화물,
원자재잖아요. 뭐 목재, 철강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가동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완성품, 공산품을 가지고 컨테이너 부두에 실어서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의 텀이 약간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BDI가 이제 오른 지 며칠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컨테이너 운임 자체는 해운사 동맹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격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해운 운임은 다른 변수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BDI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지표로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운 주식들은 왜 갑자기 좋아지고 있는 거야? 안 맞죠? 분명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있고 이런데 또 다른 지표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해운주가 오른다는 거는 뭐냐면 BDI 지수가 오르고 중국 경기나 뭐 무역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봤다라는 거죠. 코스피 포지션 다운 보면 좋은데요. 3월 옵션 포지션을 봤더니 외국인은 하락의 수익을 더 얻는 구조로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2월달 이후로 선물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코스피 주식을 4조 8천억 순매수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외국인이 뭐 무조건 지수가 떨어진다에 돈을 걸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지를 잘 걸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코스피 주식을 3조 8천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옵션에서는 투기적인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때는 주식을 사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식을 또 팔라고 공포를 심어줘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그거와 다르게 다른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파는 것 자체가 개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제일 정직하게 돈을 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투자 방향, 보유 현금, 자산 비중에 따라서 전략이 서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누구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고 누구는 사야 되는 상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어떤 전문가도요,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던가 기업을 분석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세계 경제의 현재 흐름을 읽을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100%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뭐 누군가가 내가 다 알려줄게, 당신은 주식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언제쯤 되면 주가가 얼마가 올라가 있을 거야, 이거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예언가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공부하기는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냥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라리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면요, S&P 500 지수 ETF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매달 월급날 꾸준히 사모으는 게 제일 나아요. 뭐 대박 정보를 알게 돼서 이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를 누가 왜 나한테 알려줄까요? 분명 내가 설거지 인원이겠죠. 다른 사람들 벌써 산 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박 정보가 나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가만히 성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 성을 비우고 나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가 망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었던 거죠. 상대가 성에서 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첩보라던가 유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 굳건한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얘기냐면 주식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우량주를 보유한 사람한테 돈을 잃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량주를 팔아버리고 다른 주식을 샀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튼튼한 성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포장이 오고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매수 버튼이 잘 안 눌러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지금 덜한 상태에서 확신이 안 가서 손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남들이 먼저 사고 주가가 오른 다음에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이제 대표적인 뒷북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져야 앞북을 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맞는 것 같아, 나는 살 거니까 나중에 대중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주가가 제일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고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장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